옛날 옛적 무주의 깊은 산속에는 신령한 힘을 가진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어서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신령과 가까운 사이였고 산신령의 메시지를 땅에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년 초가을이 되면 무주의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제사는 호랑이가 그동안 마을을 괴롭히던 맹수들을 쫓아내고 마을의 농작물을 보호해준 대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신령한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대가문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마르고 땅은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농작물은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노인들은 이럴 땐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 중턱에 있는 신령의 제단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소원을 빌며 곡식과 소박한 음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오고 숲속에서 붉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황금빛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벅찬 마음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았고 그 호랑이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말을 할 수 있는 듯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자 마을의 대주교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령한 호랑이여, 부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소. 대주교의 간절한 요청에 호랑이는 사색에 잠긴 듯했고 이윽고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산신령께 전하겠노라고 답하며 자신의 거처인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거짓말같이 하늘이 흐리고 천둥이 울리더니 무주의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호랑이의 덕택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열심히 호랑이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와 산신령에게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주의 전설적인 호랑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호랑이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주의 신령한 호랑이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의 수호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문경의 깊은 산골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들은 이 전설을 가리켜 검은 사슴의 전설이라고 부르고는 했지요.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신비로운 검은 사슴이 마을 근처 숲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사슴은 일반 사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온몸이 검은 비단처럼 윤기가 흐르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사슴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마치 꿈을 보는 듯한 황홀한 기분에 접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사슴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개구진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사슴을 발견하고는 몰래 뒤를 밟아 숲 깊숙한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깜짝 놀란 사슴은 숲속으로 사라졌고 그 소년은 검은 사슴이 떠난 자리를 지켜보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었지만 소년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슴의 눈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얼마 후 사슴이 다시 소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사슴은 바위 옆에 찬란한 빛을 내뿜는 신비한 우물을 가리키고는 그곳으로 소년을 이끌었습니다. 사슴의 눈은 더없이 친근하게 빛났고 소년은 겁내지 않고 그 우물에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불안한 마음이 안정을 찾으며 숲의 길이 갑자기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사슴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검은 사슴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슴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신령한 존재라 믿게 되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작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도 검은 사슴은 가끔씩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안녕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몇 달간 이어지면서 문경마을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목은 타들어가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의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검은 사슴의 전설을 떠올리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사슴이 나타났던 그 신비한 우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 검은 사슴에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고 놀랍게도 하늘에서는 시원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메마른 대지가 촉촉히 젖어들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검은 사슴의 신비한 능력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 사슴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맘속 위안이었는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문경의 사람들에게 검은 사슴의 전설은 마을을 지켜주는 상징이자 서로 협력하여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을 축제 때면 사람들은 검은 사슴을 기리는 노래와 춤을 추며 전설을 되새기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창원에는 수많은 민속신앙과 그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지못에 얽힌 전설은 창원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용지못은 지금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종우였습니다. 종우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었으며 자주 마을 근처의 숲에서 놀곤 했습니다. 하루는 종우가 숲속을 탐험하던 중 나무들 사이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물속에서 반짝이는 비늘이었습니다. 바로 용지못이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종우는 연못가로 다가갔고 물속에서 거대한 용이 형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지내왔으나 종우의 순수한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용은 종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두 존재는 점차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용은 인간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종우에게 가르쳐 주었고 종우는 용에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가 줄 것이라 믿고 용지목 근처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근 마을에서 무리를 지어서 쳐들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지못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연못의 물길을 막아 마을에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종우는 절박한 마음으로 용을 찾아갔습니다. 용은 침착하게 종우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란다. 이곳은 하늘과 이어진 통로가 있지. 그 말을 끝으로 용은 하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는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과 연못을 덮어 무리를 물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본 후 용의 신성함을 경외하게 되었고 연못을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 매년 제사를 지내어 용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을 받지 않았고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용의 전설은 오래도록 내려왔고 용지못은 창원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원의 민속신앙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허리굴 바위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신앙의 대상이었고 그 바위에 얽힌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 바위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특히 농민들은 허리굴 바위가 농작물 풍작과 흉작을 결정짓는다고 여겼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바위를 농경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며 외년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전설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어느 가뭄이 심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사람들은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탓에 농작물이 모두 말라가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가장 현명한 어른인 김수영 할아버지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마을 주민들을 모아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의논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때 자신이 어린 시절 듣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옛날 마을의 시조가 이 바위에 기도를 드린 후 하늘로부터 비를 얻었다는 전설이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민들은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할아버지의 주도로 모두가 허리굴 바위 앞에 모여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젊은 시절 직접 만든 북을 들고 허리굴 바위 앞에 섰다. 그 옆에는 마을의 장로들과 아이들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풍작을 기원하는 춤과 함께 북을 쳤고 그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북 소리가 멈추자 마치 하늘이 그들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허리굴 바위가 그들 농작물 일수 신임을 믿게 되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수전에 허리굴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 신비로운 힘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바위가 지닌 힘이 단지 비를 내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바위 주변에는 해를 입는 일이 없었고 마을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전설은 여러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 비록 현대 기술로 농업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허리굴 바위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신앙은 단순히 풍작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허리굴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의성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있는 방문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신성 한 장소로 남아있다.